시선은 저 하얀색 두 번째 칸 찍겠습니다. 하나, 둘.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찍겠습니다. 하나, 둘. 인공휴먼, 인공인간이란 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세 가지를 그냥 다 인공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화가 가능한 거, 인공지능 스피커를 인공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더 나가서 그 사람처럼 대화도 하는데 비주얼로 사람처럼 나오는 거, 이렇게 화면상에 정말 사람 같은 사람이 나와서 뭐 웃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동작도 하는 걸 이제 인공인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정말로 그 예전에 휴머노이드, 사람같이 생긴 로봇에 스킨을 입혀서 사람처럼 대화하고 이런 부분을 인공인간이라고 하는 그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가 인공지능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것처럼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테슬라 봇도 나왔잖아요. 테슬라에서. 그거는 인공휴먼이랑 좀 다른 건가요? 기본적으로 인공 휴먼이랑은 다르긴 하지만 거기에 쓰이는 비전 기술은 인공 휴먼에 쓰이는 비전 기술과 거의 이제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인공 인간도 결국은 그 사람이랑 인터랙션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쳐다보고 사람의 얼굴도 인식하고 사람의 동작도 인식하고 그다음에 피해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다 비전이나 아니면 뭐 그 라이다 기술, 그다음에 그 뭐 음성 인식 기술,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레이더랑 라이다 같은 걸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그 테슬라가 이제 코넬대랑 썼던 논문이랑 특허 같은 걸 보니까 이미 그 라이다랑 비싼 수준까지 올라왔더라고요. 순수하게 퓨어 비즈만 쓰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아는 후배가 거기서 근무하기도 했고, 정말요? 일단 그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고집이 세요. 그래서 절대로 이거는 비전만 갖고 다 해결하라, 이런 명을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걸 집중을 했고, 최근에 그런 비전 기술이 굉장히 향상된 거는 그 스탠포드에 그 안드레 캐퍼시라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그 테슬라에 합류를 해서 그런 기술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모든 걸 비전 기술로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이런 저희 인공지능 쪽에 가장 유명한 학회인 CVPR이라는 학회가 있는데요. 거기 나와서도 공공연하게 우리는 비전 기술만 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대기업에서 이제 테슬라의 테슬라봇이라던가 뭐 삼성전자 네온 같은 거를 이게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만든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디지털 휴먼은 경제성은 있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금 예전만 하더라도 저 뭐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을 할 때 앞에 사람이 다 응대를 했잖아요. 최근에는 사람이 많이 빠지고 일단은 버튼식으로 이렇게 키오스가 있거든요. 조금 더 지나면 사실 버튼식보다는 거기에 실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안내도 해주고 이것도 먹어보세요, 또 오셨네요, 뭐 그 전에 이거 드셨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훨씬 더 좋아할 것 같기 때문에 디지털 휴먼은 조만간에 이제 그 상용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로봇은 아직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데 수억이 들어요. 보시면 저 앞에 로봇 아미, 간단한 로봇 아미 인데요. 저기 2천만 원짜리거든요. 그래요? 네. 하나에 2천만 원인데 전시를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근데 전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걸어가게 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보니까 되게 잘 걸어 다니는 것 같던데. 그쪽 관련 연구하시는 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논문도 안 내는데 도대체 무슨 기술로 저렇게 이렇게 계속 잘 뛰고 덤블링하고 뛰어다니고 이걸 만들 수가 있을까? 그래서 뭐 확신하진 않지만 제 생각이나 다른 이제 여기 연구하시는 분의 생각으로는 정말로 뭐 수백 번, 수천 번을 해서 한 번 잘 된 거 아니냐. 정말 그렇게 잘 된 거면 시연은 그냥 항상 상시해버리면 되잖아요. 수백 번 찍었다가 한 번 잘 된 거 올린 게 아닌가. 이거는 제 순순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정말로 자신이 있으면 공공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거를 보여주면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뭐 물론 스팟 미니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상용화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이제 중국 기업도 벌써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사람들이 이게 되게 죄송스러운 질문이지만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성적인 용도로 사용되면 시장이 크게 확장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게 정말로 가능할까요? 성적인 용도로 사용된다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네. 건데요. 사실 해외에서는 이런 성적인 용도라는 거를 내세우진 않지만 광고 내에서는 저거를 만들어서 혼자서 감상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해외에서는 CES에서도 예전에 관련 로봇들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정말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국내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소개가 많이 안 되고는 있긴 하지만 순수하게 이제 성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로봇은 개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쾌한 골짜기, 이게 되게 큰 문제가 될 텐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디사휴먼 쪽은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거의 실사 수준에 넘어왔기 때문에 불쾌한 골짜기를 넘어선 수준이고요. 문제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그게 좀 달라집니다. 좀 로봇같이 움직인다거나. 네, 맞습니다. 이 표정 같은 경우도 사람의 이제 얼굴 근육만 해도 굉장히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줘야지 사람처럼 표정이 나오는데요. 로봇 같은 경우는 기구적으로 표정을 만들어내려면 굉장히 어색한 이게 웃는 건가 우는 건가 화나는 건가 어색한 그 표정을 짓기 때문에 저게 살아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로봇이니까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거기서 그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죠. 두렵다는 생각이 느껴지는데 이게 지나가다가도 아픈 사람이 보이면 굉장히 혈색도 안 좋고 안 좋아 보이면 보통의 사람들은 피해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근처에 갔다가 나도 병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생기가 없고 사람 같은데 움직여. 그러면 병에 걸렸을지도 몰라. 피해야겠다. 그 본능적으로. 네, 본능적으로 이게 그 발전을 하기 때문에 갑자기 혐오스러워지는 그런 느낌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박사님 좀 해결을 하신 건가요? 이제 그래서 키스에서는 예전에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에 실리콘 스킨을 입힌 다음에 어색하게 웃고 동작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지털 휴먼 쪽은 언캐니 밸리 이미 넘어섰거든요.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넘어섰나요, 그걸? 넘어섰죠. 이제는 분노의 질주에서도 보면은 사실 드라이버가 죽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동생이 대신 대역을 하면서 나머지 CG를 입혔는데 사실 그걸 몰랐던 사람도 있고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디지털 휴먼을 이제 실사 수준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디지털 휴먼을 휴머노이드에 오버레이 시켜서 우리가 AR 글래스로 봤을 때 정말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런 서비스나 작업 같은 거를 해줄 수 있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 AR 글래스를 써야 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약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디지털 휴먼의 가장 단점이 뭐냐면 화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3차원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AR 글래스를 당연히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도 그전에는 인공인간을 내세우면서 최근에 나온 거는 AR 글래스를 선보이고 있고요. 페이스북에서도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이런 VR, AR 글래스입니다. 그런 말도 있던데 굳이 인간처럼 만드는 그런 비효율적인 구조로 만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인간의 본능이지 않을까. 사람들은 다 의인화하는 걸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이제 인형 같은 것도 사실 동물들도 서서 걸어 다니지도 않는데 굳이 사람처럼 서서 걸어 다녀서 영화도 만들고 이런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긴 하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이거를 휴머노이드를 왜 만들어야 되냐 하자면 나머지 특정 작업에 필요한 로봇을 사실 다 만들었어요. 생각해 보시면 로봇이라는 게 저런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아니고 자동차도 로봇이고 그 다음에 세탁기도 로봇이고 굴착기, 기계 설비들을 로봇으로 사실 볼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도 로봇타크에서 보면 이런 인공인간, 휴머노이드형 로봇을 만드는 것은 이거는 everything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nothing이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거나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둘 중에 하나다. 나중에 everything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이제 사람의 직업이나 이런 거 약간 좀 위태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그때가 오면 이렇게 다른 시청자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특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특이점은 사실 인공지능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의 지능을 능가하는 이런 수준의 이제 특이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특이점이라는 거를 많이 금방 온다 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주로 책을 쓰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책을 팔기 위해서 특이점이 금방 온다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특이점이 언젠가는 오긴 오겠지만
아직까지 이런 그 비전 기술이나 아니면 자연어 처리 기술이나 로봇 기술이 각각의 그 분야에서는 이제 정점을 치고는 있긴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합쳐졌을 때는 아직까지는 합쳐지지 않는 상황이긴 하고요. 이 메타버스랑도 충분히 엮여가지고 사용될 수 있을까요? 메타버스의 주인공은 디지털 휴먼입니다. 네. 지금 메타버스라는 게 이제 가상 공간에 이렇게 뭐 환경이라 만들었지만 거기서 실제로 활동하는 건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에 대한 어떻게든 아바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아바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디지털 휴먼이고요. 개인적으로 뭐 투자도 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 저는 사실 투자 이런 건 잘 모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쪽을 하다 보니까 와이프한테 뭐 이런 메타버스 이런 거 한번 사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항상 타이밍이 늦었더라고요. 연구자분들이 본인이 제일 프론티어에 있는데 이상하게 투자는 매번 늦으시더라고요. 이제 그 연구자들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도 보지만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저 기술 수준은 이 정도인데 저 정도 가치는 아닌데 이러다 보니까 투자를 조금 망설이게 되는 것 같은데 투자라는 건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건데 그 부분은 이제 연구자로서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광기가 아무래도 투자에 반영돼 있기도 하고 최근에 뭐 디센트럴랜드라든가 뭐 샌드박스 이런 게 예기치 못한 떡상하는 거 봐도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테슬라 자동차를 하면서 비전 기술에 자신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 그냥 우리 어차피 모터도 만들고 비전 기술도 있어. 그럼 로봇 만들면 굉장히 이슈가 되겠다. 그리고 상용화된 상용화 휴머노이드를 만들겠다는 데는 여태까지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 정말요? 예,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이슈몰이도 하면서 뭐 아시겠지만 이제 일론 머스크는 주식 갖고 약간 좀 장난도 많이 치고